안녕하세요. 인생 롤러코스터를 좀 타본 50대 남자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부유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집에는 청소와 음식을 해주는 파출부 아주머니가 있었고 운전기사 아저씨가 계셨죠. 우리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참 많은 걸 누렸네요. 친구들은 어떻게든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했어요. 영우야, 너네 집에 가서 같이 숙제해도 돼? 우리 조별 숙제 같이 하고 발표해야 하잖아. 너네 집에 가서 같이 하자. 될걸? 갈래? 진짜? 근데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한테 물어보랬는데. 그래? 내가 물어볼게. 생일이면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했거든요. 물론 음식은 아주머니께서 다 하셨지만요. 그렇게 생일 파티도 성대하게 치렀는데 한 명 정도 집에 오는 게 뭐 큰일인가 해서 엄마한테 물어봤죠. 친구 누구? 엄마 잘 모를 텐데 우리 학교에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같은 조라서 조별 숙제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 집에서 하재. 아, 갑자기? 엄마 바쁜데? 그냥 내 방에서 할게. 알겠어. 아줌마한테 말해놓을게. 친구는 저희 집 대문에서부터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우와, 너네 집 대문 진짜 크다. 들어와. 저희 집은 정원이 있는 커다란 단독주택이었거든요. 친구는 고개를 젖히고 정원의 나무, 티테이블, 그네, 석상을 신기한 듯 살펴보았어요. 파출부 아줌마가 간식을 챙겨주셨고 맛있게 먹으며 숙제를 마쳤죠. 친구를 배웅하려고 나갔는데 마침 집에 온 엄마랑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용우 친구니? 누구? 이름이 뭐야? 박범수요. 범수. 그래, 알겠다. 조심히 가라. 네. 용우야, 안녕, 갈게. 내일 학교에서 봐. 잘 가. 범수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엄마가 제 어깨를 붙잡고 말했어요. 용우야, 범수라는 애랑 놀지 마. 전화 갔다고? 어디 사는데? 모르겠는데. 아, 엄마! 범수네 엄마 분식집 하신대. 되게 좋겠지? 학교 끝나면 범수는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 맨날 먹는데. 나도 저번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학원 때문에 못 갔어. 근데 범수가 오늘 우리 집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내일 범수 엄마네 분식집 가자고 했어. 근데 왜 범수랑 놀지 말라고 해? 분식집 아들이구나. 용우야,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사람은 다 급이 있는 거야. 끼리끼리. 급이 맞는 사람끼리 다니는 거지. 나중에 더 크면 엄마 말이 이해될 거야. 그리고 친구는 정말 잘 만나야 하거든. 너 학원 친구들, 그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 그 친구들 부모님은 엄마도 다 아는 분들이니까. 알겠지? 범수는 정말 착한 친구인데 놀지 말라는 엄마 말에 기가 팍 죽더라고요. 분식집 아들은 친구로 지낼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그러지 않았는데 엄마는 유독 제 친구 문제에 민감했어요. 초등학생이었고 어릴 때니 다니는 학원, 노는 친구, 하루 일과 이런 건 다 엄마 뜻대로 따랐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중학교도 좋은 중학교에 갔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걸까요? 갑자기 파출부 아줌마와 운전기사 아저씨가 사라졌어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부도라니! 지금 뭐라는 거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힘들 것 같아. 미안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 말해봐. 어떻게 되는 거냐고. 파출부 아줌마 내보낸 거 당신이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럼 이제 어쩌라고? 지금 나보고 밥하고 청소하라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잖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그런 거부터 줄여야 할 거 아니야? 난 못해! 난 몰라!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야말로 폭삭 망했죠. 남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손 벌리는 걸 정말 싫어했던 아버지였는데 결국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고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하셨거든요. 빚도 빚이지만 회사답게 되어도 직원들 월급은 챙겨주고 내보내야 할 거 아니냐면서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산을 하게 되었어요. 궁궐 같은 집을 떠나 방 하나짜리 월세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돈 될 만한 건 다 압류딱지가 붙었고 옷이며 뭐 다 버리고 진짜 간소한 것만 챙겨서 이사를 했죠. 용우야, 미안하다. 미안한데 용우 너 전학을 가야 할 것 같아. 전학이요? 그래.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다니는 학교는 더 다닐 수가 없구나. 네. 다니던 사립중학교 학비가 비쌌거든요. 학원 같은 거 다 끊고 이사간 지역 공립중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사를 하고 대충 정리가 되자마자 아버지는 일용직 공사판에 뛰어드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엄마가 집에 없더라고요. 컴컴한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죠. 엄마, 어디 나갔니? 학교 끝나고 오니까 안 계셨어요. 그래? 아침에도 어디 간단 말은 안 했고? 네. 밥은 먹었어? 아니요. 그래. 배고프겠다. 밥부터 먹자. 아버지는 쌀을 씻고 밥을 하려다 밥솥 안에 들어있는 쪽지를 발견하고 그냥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나 찾지 마. 정리되면 서류 보낼 테니 이혼해. 그렇게 엄마가 떠나버렸습니다. 용우야, 이제 엄마는 안 와. 아빠랑 살아야 해. 그동안 꾹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어요. 어떻게 엄마가 우리를 떠날 수 있지? 그래도 나는 자식인데 날 못 보는 게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걸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너무 서러웠습니다. 지역 중학교로 옮겨서 적응하는 게 어려웠어요. 공부가 어려웠던 건 아닌데 전학생이라며 주목받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어느 학교 다녔었다 말만 해도 소문이 돌더라고요. 거기 다니다가 여기 온 거면 완전 집 쫄딱 망한 거 아니야? 아, 불쌍하다. 그냥 아무도 절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그 아이를 마주쳤어요. 분식집 아들 범수. 멀리서 범수가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더라고요. 괜히 위축이 돼서 모른 척 지나가려는데 성큼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용우야, 나야 나, 범수. 범수야. 안녕. 오랜만이다. 너 이사 갔다면서 전학도 간 거야? 교복 보니까 그렇네. 그렇게 됐어. 그래, 용우야. 이렇게 만난 것도 반가운데 너 밥 먹었어? 어? 나 엄마 가게 가는 길인데 너도 같이 갈래? 가자, 떡볶이 먹으러.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에이, 야. 예전에 너네 집 갔을 때 너네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다음에 너 꼭 분식집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 못 봤잖아. 너 키도 진짜 많이 컸다. 범수는 정말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이끌려서 범수네 분식집에 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그때 먹은 떡볶이 맛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여기 온 거 엄마 아시니? 말씀드렸어? 아, 엄마 모르셔도 돼요. 괜찮아요. 차마 엄마가 집을 나가버려서 안 계시다고 말을 못하겠더군요. 저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 저희 집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했고요. 고맙게도 범수네 아줌마도 뭘 묻지는 않았어요. 배부르게 먹고 분식집을 나왔죠. 용우야, 다음에도 이 동네 올 일 있음 언제든 들려. 잘 먹었어, 범수야. 정말 고마워. 그래, 학교가 달라서 자주 못 보겠지만 그래도 나 전화 갔을 때 네가 잘 챙겨줬잖아. 그때 고마웠어. 그래, 또 보자. 안녕. 이렇게 착한 친구였는데 단순히 분식집 아들이라는 이유로 같이 지내지 말라고 했던 엄마가 진짜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엄마는 우리 집이 이렇게 쫄딱 폭삭 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정말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일용직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웠던 아버지. 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장, 집에서 몇 시간 눈을 붙이고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어요.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셨죠. 그래도 용우야, 너 대학은 꼭 가야 한다. 대학은 가야 해. 공부 잘하고 있지?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20살 때까지는 책임질게. 너 대학 가는 건 내가 볼 거야. 네, 혹시 부족한 과목이 있니? 혼자는 너무 어려워서 꼭 필요한 거. 아니요, 이전 학교보다 지금 학교에서 내신 따기가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봐야겠지만, 근데 아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니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든 살아내는 것이 맞는데 누리던 게 사라지자마자 달라진 생활을 요만큼도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버린 엄마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두고 봐라.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헛되게 하지 않을 테다. 꼭 열심히 공부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말 테다. 집 나간 엄마 때문에 그런 오기가 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저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아버지는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20살이 되었고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용우야. 정말 축하해. 우리 용우 이제 다 컸구나. 용우야, 아버지랑 오늘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네, 좋아요. 어느덧 자라 아버지와 술을 같이 하게 된 게 기분이 묘하더군요. 중학교 때 그 일 이후 근 5년간 아버지도 저도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이제 저도 성인이니 대학 다니며 알바를 하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다니면서 과외 알바도 하려고요. 학교 좋은 만큼 과외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대학 때도 공부가 중요한데 공부만 할 수 없는 여건이라 미안하구나. 에이,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저 대학 보내겠다고 아버지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한 잔 받아라. 대학교 입학식. 아버지와 환하게 웃으며 학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개강을 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밤이 되도록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나, 늦나, 걱정이 되었죠. 그날 밤, 그리고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실종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닌가 하고요. 백방으로 행방을 수소문하다 떠올린 곳은 할아버지 집이었어요. 아버지 담보대출 때문에 땅을 다 잃으셨지만 아직 거기 살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주말에 바로 할아버지를 찾아 내려갔습니다. 용우 왔냐? 할아버지, 그래, 많이 컸구나. 뭐 대학에 갔담서? 어쩐 일이냐 여기는? 저 혹시 아버지가 오셨나요? 갑자기 사라져서요. 네 애비, 그래, 들렸었다. 어디 있어요? 그건 묻지 마라. 용우야, 그냥 다 너를 위한 거야. 아직 해결 안 된 것들이 있어서 네 애비가 너랑 살면 너한테도 계속 피해가 갈 거라고 하더라. 너 이제 성인 되고 뭐 학교도 다니면서 일도 한다면서 네 생활은 어떻게 꾸려갈 거니? 더 피해주기 전에 모든 게 다 정리될 때까지 떠나 있겠다고 했어. 혹시나 집에 누가 와서 네 아버지 찾거든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라. 그 편이 너한테도 나을 거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그 넓은 땅, 그래, 한때는 다 내 것이었는데 이제 남의 땅이라고 하니 오며 가며 그걸 보는 게 속이 편치는 않다. 간신히 집은 지켰다만 별 수 있냐? 그냥 그나마 지킨 것, 가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수밖에. 다 늙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겠냐마는. 용우야, 아버지 너무 원망하지 말고 언젠가 때가 돼서 정리되면 다시 돌아올 거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댁에 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한 발 늦은 것 같았죠. 다만 그냥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더군요. 대학 동기며 친구가 있었지만 그냥 부모님도 형제 하나 없이 혼자인 삶. 대학 공부와 과외, 군대 전역 20대를 치열하게 살았고 원하던 회사에 취업을 했고 그 회사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진지하게 말할 게 있어. 뭔데? 이제까지 우리 집 사정이며 깊게 이야기한 게 없었잖아. 그렇지. 무슨 일이 있어? 저는 하나도 속이지 않고 아내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유복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도와 파산, 엄마가 도망가듯 떠나버린 것, 아빠가 사라진 것까지요. 다 말하고 나니 후련하더군요. 아내는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거든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 상황이 이래. 그래서 사실 나는 결혼 같은 거 생각 안 했거든.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들 말하는데 이런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 어렸을 때 아버님 사업도 어머님의 선택도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는걸. 자기 너무 힘들었겠다. 고생 많이 했네.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잘 버텨왔네. 믿음직스러워. 자기 같은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우리 부모님,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런 환경 조건으로 탓하실 분들 아니야. 정말? 그래도 될까? 괜찮을까? 우려와 달리 아내의 말처럼 장인어른 장모님은 모든 걸 전해 듣고도 저를 받아주셨어요. 어느 딸 가진 부모가 이런 놈한테 딸을 보내고 싶었을까요? 저 같아도 걱정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기댈 부모도 없이 그렇게 자랐고 혹여나 그런 유년 시절에 상처가 있어 그게 결혼 후 어느 시점에 건드려지면 가정을 안정적으로 잘 꾸리려나 그런 걱정을 하셨겠죠. 우리 지연이의 선택을 존중하네. 그리고 나도 우리 딸애랑 같은 생각이야.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꿋꿋하게 공부 다 마치고 회사 다니면서 어엿한 사회의 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돈? 명예? 자리? 그런 건 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네. 결국 사람이 중요하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그런 주어진 걸 지키지도 못할 거야. 자네 살아온 이야기 쭉 들으니 마음이 단단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 알겠어. 지금까지 굳건하게 살아왔듯이 우리 딸애랑도 잘 살기를 바라네. 우리 형편도 엄청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보탬이 되지 못해 미안해. 아닙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뭘 더 바라겠나요? 저나 이 사람 둘 다 그래도 월급 받고 일하잖아요. 알뜰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닌데 정말 지연이 제가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 대출받고 해서 작게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총각 시절 늘 일 마치고 들어가면 정적만 흐르고 텅 빈 집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게 가장 다르더군요. 집이라는 곳에서 온기가 느껴진다는 걸 너무 오랜만에 다시금 느낀 거였어요. 아주 오래전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으로요. 아내는 요리 솜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같이 일을 했지만 요리를 좋아하니 그건 자기가 하겠다며 영양가 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대신 청소며 설거지, 각종 집안일은 제가 담당했죠. 아이는 천천히 갖자 생각을 했고 둘이 의지하며 몇 년간 열심히 살았네요. 지연아, 여보, 고민이 있는데 자기랑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이야? 일 담당하며 해외 바이어들 만나는 일이 많잖아. 내 대학 동기도 그렇고 대기업 다니다 또 스타트업으로 창업하는 녀석들도 있고. 자기 생각도 그래? 자기 사업 해보고 싶은 거야? 아이템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나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쉽지는 않겠지만 더 늦기 전에 도전을 해보고 싶네. 어떤 선택을 하던 나는 당신 결정 지지해. 당연히 처음 사업하고 이러면 정신없이 바빠지겠지. 신경 쓸 것도 많고 불안정하긴 할 거야. 그치만 그걸 모르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잖아. 자기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고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아. 그리고 뭐 나는 계속 회사 다닐 테니까 이미 마음이 가고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아내를 만난 건 정말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인 것 같았어요.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한다, 내 편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힘이 되던지요. 동기들 중에서도 이런 말 꺼내면 다들 하는 말이 똑같던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책상 빼라고 할 때까지 회사에 꼼짝 말고 붙어 있으라고요.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아내의 응원 덕분에 생각해둔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5년 정도가 지나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이사 가자. 우리 이제 그래도 되잖아.
정말? 주말에 시간 내서 나랑 집 보러 다녀, 자기야. 정말 자기가 아니었다면 다 불가능했을 일이야. 너무 고생 많았어. 고생은 자기가 했지. 장인 장모님 차 바꿔드리고 집을 이사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를요. 제 나이 40이 다 되어 얻은 아이라 정말 너무 귀하더군요. 아이한테만큼은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 사랑받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었어요. 아내 보고 회사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는 말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 계속 회사에 다니고 싶어 했지만 쌍둥이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난 그래도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뭔가 일을 쉬니까 너무 적응이 안 돼. 그래, 자기도 에너지가 넘치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 건 맞지. 나중에라도 우리 둥이들 다 크고 나면 그때 또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겠지? 모든 말만 해. 자기 하고 싶은 일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 자기가 뭘 하든 나는 자기 편이야. 응원하고 지지해. 응?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기억나? 그럼. 세월 참 빠르다. 그땐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더 대단한 거야.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날 믿고 곁을 지켜준 게. 정말 나는 자기 못 만났으면. 나도 그래. 우린 천생연분인가 봐. 사랑해. 나도.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는데 아무래도 쌍둥이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사람을 써야겠더라고요. 육아 돌보미 겸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파출부 아주머니를 모셨습니다. 이쪽으로는 경력이 빵빵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이쪽으로는 경력이 빵빵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사장님, 사모님, 제 이력은 확인하셨나요? 네, 엄청 많은 집들을 다니신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한 집에서 오랜 기간 일했죠. 그게 바로 저라는 사람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저를 고용하신 고용주분들, 해외 가시거나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집에 사람 들이는 거 처음이시죠? 맞아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애들을 늦게 가져서요. 쌍둥이가 태어날 줄 몰랐거든요. 집안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음식은 영양가 있고 균형 있는 식탁일 겁니다. 동이들도 잘 자랄 거고요. 제가 페이가 좀 높아요? 페이를 낮춘 적도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올해 저랑 인연을 맺고 싶어 하셨어요. 생각해보시고 결정되면 말씀해주세요. 언제부터 가능하십니까? 다음 달 초부터요. 근데 입주 도우미를 찾는 건 아니시라고요? 사실상 일하는 시간 보면 별 차이가 없기는 한데 뭐 출퇴근도 괜찮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접을 본 파출부 아주머니는 꽤나 당당한 분이었어요. 사업을 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왔던 저는 그 당당함, 자존감이 높은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직업에 당연히 귀천이 없는데 뭔가 파출부라고 하면 남의 집 살림하며 눈치 보고 허드렛 일 한다는 인식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분은 그러지 않았고 실제 정말 프로페셔널한 분이었습니다. 살림이며 요리며 애들 돌보는 거며 뭐 하나 지적할 게 없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이 파출부 아주머니를 만난 게 너무 잘 된 거라고 생각했죠. 사업이 안정화되고 애들도 커가고 아내도 여전히 사랑스럽고 정말 이대로만 살 수 있다면 바랄 게 없다 했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몰려왔어요. 우울감이 심해져서 아내 몰래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그동안 너무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괜찮은데요. 정말 괜찮으시다면 제 발로 찾지 않으셨겠죠. 5번 넘게 상담을 받으며 천천히 제 삶을 되짚어보고 이야기를 털다 보니 그 근본 원인을 알게 되었죠. 이제 모든 게 다 안정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하루아침에 그냥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보니 그렇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식구 모두가 잠들었을 때 오랜만에 그 사진을 꺼내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대학 입학식 날 아버지랑 찍은 사진. 사진을 쓰다듬는데 그리운 마음이 사무쳤어요. 자기야, 사실 어제 나 봤어. 알게 되었어. 뭘? 자기가 그 사진 보면서 우는 거.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 그리움과 원망이 내 안에 공존해.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해 잘 살고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다가도 그렇게 말없이 떠난 게 용서가 안 돼. 아무리 20살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한창 어른, 또 멘토가 필요할 때였는데 살아 계실까? 차라리 돌아가셨다는 걸 알면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 괜한 걱정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둥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느새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죠. 나란히 입학을 했는데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그즈음 되자 아내가 슬슬 바깥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뭐 생각해둔 것 있어? 재취업이 쉽지는 않네. 아무래도 임신부터 애들 유치원까지 공백이 8년이라. 그건 그렇겠지. 근데 꼭 뭐 회사를 다닐 필요는 없잖아. 아니면 우리 회사, 너너? 가족 사업은 반댈세? 당신 처음부터 혼자 시작해서 지금껏 잘해왔잖아. 나 당신이랑 괜히 일로 엮이기 싫어. 내가 당신 사업하고도 좋았던 게 뭔데. 회사에서 머리 감을 때도 집으로 일 문제 안 가져왔잖아. 그거 정말 칭찬해. 나도 내 사업을 해볼까?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시장 조사도 필요하니까 일단 천천히 준비하는 걸로 할게. 그래, 당신 잊지 마.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고마워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참 우리는 잘 지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바쁘게 지냈어요. 등원은 직접 시켰지만 그 후에는 여기저기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하원은 꼭 직접 했는데 나중에 하원 도우미를 고용하더라고요. 이해했습니다. 임신 기간까지 8년을 정말 집에서 아이들만 신경 썼던 아내니까요.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도 알아보는 중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몸이 뻐근하고 좀 으스스러운 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저는 다른 날보다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파출부 아줌마였습니다. 오셨어요, 사장님. 어떻게 일찍 오셨네요? 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사모님한테는 전달을 못 받았는데. 네. 회사에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요? 바쁜가 보죠, 뭐. 근데 사장님, 네? 아직 둥이들 하원 안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언젠간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저는
누구 편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가정이 평화롭게 유지돼서 제가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어요. 근데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뭐 따지고 보면 제 월급 주시는 분은 사장님이고 그런데 이걸 모른 척하는 게 쉽지가 않네. 아니지,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제가 여러 집에 있다 보니 또 그리고 제 주변에는 입주 도우미 지인도 많거든요. 경험상 꼭 이럴 때 문제가 생기던데 파출부 아줌마가 미묘하고 야릇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줌마 뭐지? 싶더라고요. 갑자기 아줌마가 한숨을 푹 쉬더니 자기 앞섭을 뒤지는 게 아니겠어요? 으, 왜 그러세요?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는 제 앞에 아주머니가 불쑥 들이대며 제 손을 잡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숨 펴보세요. 얼음처럼 굳어 있었는데 제 손을 쭉 피더니 종이 하나를 주더군요. 사장님, 사모님이 매일 가는 곳 주소예요. 네? 갑자기 손이 차갑게 식더군요. 종이를 보니 정말 주소가 딱 적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전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아니 뭐 사모님이 계속 집에만 계셨다고 이제 슬슬 바깥 활동 준비하신다고는 들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매일 나가시는 것도 그렇고 사장님 늦으시는 날에는 사모님도 늦게 오시는 거 아세요? 하원도우미 구할 때도 뭔가 많이 바쁜가 보다 했는데 지난번에 사모님 부탁으로 차에서 뭐 좀 같이 들어달라고 짐이 많다 해서 사모님 차에 갔는데 내비게이션을 보게 됐지 뭐예요. 그런데 세상에 매일 똑같은 곳에 가시더라고요. 사업장인가 싶었죠. 그래서 인터넷에 주소 쳐봤더니 웬걸? 빌라더라고요. 빌라. 빌라요? 경기도 외곽에 빌라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마침 오늘 사장님 일찍 오셔서 알려드려요. 내가 말해줬다는 말은 절대로, 쉿! 절대로. 아, 알겠어요. 그리고 사장님, 뭐 주소지 가보시거나 확인을 하시는 건 사장님 마음인데 혹시나 두 분 사이에 일이 생겨서 제가 그만둬야 하게 되는 거면 꼭 2달 전에는 알려주시겠어요? 나도 다음 행방을 고민해야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알겠어요. 고마워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파출부 아줌마가 한 말을 곱씹어 보니 괜히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저녁이 되어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슬쩍 둥이들 방에 가서 물어봤죠. 우리 둥이들. 아빠, 아르마, 다운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는데. 뭐? 엄마가 요즘 바쁘지? 응, 아빠 늦는 날에 엄마도 늦어? 응, 맞아. 근데 난 괜찮아. 왜? 엄마 밥도 맛있는데, 난 아줌마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어. 에이, 너희 엄마 요리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데. 아빠는 엄마 밥이 맛있어? 그럼 아빠는 엄마 밥이 최고야. 그러고 보니 아줌마 오시고는 엄마가 해주는 밥 먹은 지 오래됐네? 아빠 불쌍하다. 엄마가 어디 갔다 왔다고는 말 안 해? 응, 근데 아름이가 안 물어봤는데, 다운이 넌 물어봤어? 아니, 다운이도 안 물어봤어. 아빠, 근데 우리 놀러 가자.
아빠 토요일에도 회사 가면 엄마도 집에 없는데. 맞아. 그래, 알았어. 엄마한테도 말할게. 아름다운 너희들, 이제 씻고 잘 준비해야지. 네. 해맑기만 한 아이들에게 딱히 얻을 건 없었네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의심의 씨앗이 심기는 순간 그것은 상상을 먹고 순식간에 무럭무럭 자라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 가서 조회를 해보는데 한동안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던 공용 생활비 통장을 조회해봤어요. 이게 웬걸. 몇 달 사이 지출이 엄청 늘어있더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걸 확인하니 더 괴로워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내 곁을 지켜준 아내. 한결같은 신뢰와 사랑으로 단단해진 우리 부부였기에 전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이걸 아내한테 말해야 할지 묻어둬야 할지 일주일간을 고민하다가 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뭐가 됐든 진실은 알아야지. 이렇게 의심만 하면서 계속 살 수는 없어. 괴롭지만 확인해야겠어. 출근하는 척하고 하루 회사를 쉬었어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기다렸죠. 동이들 등원을 마친 아내가 점심쯤 되어 집을 나오더군요. 집에 있는 과일이며 먹을 걸로 보이는 걸 한가득 안고요. 그걸 차 트렁크에 넣고 바로 출발을 하더군요. 일정 거리를 두고 아내의 뒤를 쫓았습니다. 제발 그 주소로 가는 게 아니기를. 가면서도 빌고 빌었지만 고속도로를 타는 걸 보니 그곳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을 하며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혼부터 아이들 양육권, 진짜 막 휘몰아치는 것 같았죠. 파출부 아줌마의 말대로 아내의 차는 한 빌라 앞에 멈췄고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향했고 2층 복도의 한 집 앞에 서 있다 들어가는 걸 봤네요. 심호흡을 하고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끼익. 문이 열리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뭐해? 여기 매일 온다며? 뭐?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흥분한 채로 안에 들어갔죠.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버지? 나이가 들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아버지였어요. 누나, 이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야? 싫어, 싫어. 저리 가. 나 무서워. 무서워. 분명 우리 아버지인데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였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얼이 빠져 주저앉은 제 곁으로 아내가 다가왔어요. 내가 다 설명할게. 할아버지, 괜찮아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누나, 나 싫어. 저 사람 가라고 해. 아버지는 아내 바짓단을 붙잡고 흐느껴 우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나 또 올게요. 내일 올게. 간호사 아줌마 오니까 저녁 먹고 코 자요. 누나 가? 가지 마. 아내는 우는 아버지를 달랬고 한참을 울던 아버지는 지쳐 잠이 들었죠. 오후 5시가 되자 웬 아주머니가 오시더군요. 간병인이었어요. 간병인에게 아버지를 맡기고 저와 아내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맞는데, 분명 맞는데
치매인 거야?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난 여보가 사업을 성공한 후에도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우울한 거 알고 있었어. 그 모든 걸 생각하면 이유도 알 것 같았지. 우리 결혼하고 둥이들도 낳았지만 당신한테는 원가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 어머니라는 사람도 그렇게 떠나버리고 아버지도 사라졌다고 했잖아. 맞아. 사실 당신한텐 말 안 했지만 동사무소에서 아버지 서류를 떼어봤어. 돌아가셨다면 그걸 아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더라. 서류상 거주지까지도 가봤지만 아버지는 안 계셨어. 아주 오래전 잠깐 머물렀는데 사라지고 주소를 계속 거기 놔뒀다 하더라고. 어차피 거기도 이제 빈집이었지만 행방불명이라고 생각했고 난 포기했어. 그런데 어떻게 당신 상처를 알고 나니 꼭 아버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설탐정이라고 했지만 그래, 흥신소 도움을 받았어. 그 과정에서 돈도 썼고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아버님을 찾게 되었어. 그런데 내가 이미 아버님을 만났을 때는 상태가 저렇게 되었던 거구나. 여보, 난 진짜 탐정할 때 모든 걸 전해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 아버님을 발견한 곳이 어디였는지 알아? 어디? 아버지가 어디 계셨는데? 아내가 아버지를 발견한 곳은 저 밑에 지방에 있는 한 농가였다고 합니다. 돼지 농가였대요. 정말 흥신소에서 알려준 그곳에 가서 아버님을 뵀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당신 가지고 있는 사진 있잖아. 대학 입학식 때 아버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 나 하마터면 정말 못 알아볼 뻔했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피쩍 말라가지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그러고 계셨다니까? 거기서 살고 계셨다고? 돼지우리 한쪽 칸막이 옆에서 먹고 자고 그러고 계시더라고. 돼지들 오물 냄새 맡으면서. 어쩌다가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거기서 10년도 넘게 계셨대. 당연히 돈도 받은 게 없지. 그냥 거기서 재워주고 먹고 하면서 지내셨던 거야. 돼지 돌보고 농사일 돕고 하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 그 사람들은 처벌받았고 일단 아버님을 모셔야 했어. 나도 그렇게 아버님을 뵙게 될 줄은 몰랐거든. 어떻게 내 손에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 그런데 그때 이미 치매 증세가 발현되고 있었는데 병원을 너무 무서워하셨어. 하루가 멀다 하고 탈출하려고 하시고 막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일단 안정된 환경에 모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이 집을 얻게 된 이유가 그거야. 왜 나한테 그 많은 일을 혼자 하고 왜 말을 안 한 거야? 나를 누나라고 부르셔. 봐, 지금도 당신 못 알아보고 기억 못 하잖아. 이 집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계셨어. 간병인분도 고용해서 나랑 번갈아 가며 아버님 돌보고 있었어. 그리고 요즘 정말 상태가 좋아지시는 것 같았거든. 안 그래도 곧 당신한테 이야기하고
당신 만나게 하려고 했어. 당신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당신이 나타났고 아버님은 당신을 전혀 못 알아보시네. 정말 마음이 아파. 나도 처음 뵙는 분인데 막 돼지 농가에서 구했을 때는 정말 그 모습을 당신이 봤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아버님 병원에 계신 거, 또 이 집 얻은 거, 내가 말 안 하고 돈 쓴 것도 미안해. 그리고 이 집에서 정말 좋아지셨거든. 특히 나를 아주 편하게 생각하셔. 누나 하면서 내가 오는 걸 손꼽아 기다리시니까. 간병하는 아주머니와 병원에도 데려가고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거기까지 간 건지 모르겠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님은 여보한테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돌아올 수가 없게 된 거야.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었지만 난 살아계신 것에 감사했어. 그리고 당신과 만나면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정말 말하려고 했어. 숨겨서 미안해. 아니야, 여보. 아니야. 정말 난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그러네. 당신 정말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이렇게 아니지. 정말 파출부 아주머니 아니었음 오늘 이렇게 아버지 만날 수가 없었을 거야. 물론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지만. 이런 모습의 아버지를 본 게 괴로웠지만 어쨌든 파출부 아주머니 덕에 가능한 재회였어요. 저는 바로 파출부 아주머니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죠. 감사해요. 자세한 건 집사람이랑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아니, 뭐예요, 사장님? 갑자기 퇴직금 주는 거 아니죠? 내가 분명 2달 전에 말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서 드리는 거고. 잘 해결됐어요. 파출부 아주머니께 문자를 보내고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파출부 아주머니께는 잘 설명드렸어요. 아버지를 만났다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사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사모님, 저 요상한 생각, 안 좋은 생각은 요만큼도, 손톱의 때만큼도 안 했어요. 그냥 정말 무슨 일이 있기는 한데 사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잘 해결되었다니 정말 다행이네. 저 나가야 하는 거 아니죠? 계속 출근해도 되죠? 그럼요. 은은이세요, 저한테. 파출부 아주머니는 무척 뿌듯해했죠. 그날 밤 아내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 긴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을 편안하게 느끼시긴 했지만 역시나 그래도 집으로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생각도 같았죠. 한 달 뒤 천천히 정리를 하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둥이들에게도 설명을 했어요. 정아름, 정다운,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오실 거야. 할아버지? 그래.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프셔. 할아버지의 기억은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어. 집에 계실 건데 잘 지낼 수 있지? 할아버지 온다. 좋아. 아버지는 둥이들을 보고 너무 좋아하셨죠. 마치 친구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파출부 아주머니도 아버지 식사를 더 신경 썼고요. 우리가 외출할 때는
간병인분이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산책도 하고 그렇게 모두가 아버지를 돌봤어요. 더 일찍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더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아내는 제 마음을 다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만난 것에 감사하라고요. 특히 아버지가 아내를 누나라고 하며 잘 따랐기 때문에 아내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늦은 밤 깊게 잠든 아버지 얼굴을 보며 손을 잡아드렸죠.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잠결에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었는데 눈물이 흐르더군요. 이불을 덮어드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치매 상태가 심해지고 아버지를 모시고부터 우리 생활이 엄청 달라졌죠. 그러나 아내는 단 한 번도 불만스러운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둥이들도 아버지를 잘 챙겼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밤 자다가 목이 말라 거실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우두커니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잠이 안 오세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매기야 미한 예샘가. 아버지가 매기의 추억 노래를 부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 아버지와 함께 부르던 노래였거든요. 아버지가 계속 노래를 부르시길래 그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그러다 노래가 그치자 정적이 휩싸였죠. 그때였어요. 영우야, 영우야, 아버지, 영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알아본 듯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고 저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제의 기억은 또 사라졌는지 다시 저를 형아 하며 불렀죠. 기억이 잠시 돌아온 것만 같은 그 찰나의 순간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아버지는 어느 아침 평화롭게 잠자듯 눈을 감으셨어요. 긴 여행을 떠나셨죠. 떠나가신 게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마지막 임종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편안한 곳에 아버지를 모시고 저희는 매년 기일에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금잔디 꽃을 품에 안고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편히 쉬고 계시죠? 아버님, 우리 아름이다운이 이제 학교 들어가요. 초등학생 됐어요. 우리 동이들 아버님 그리워해요. 하늘에서 우리 가족 아버님이 지켜주세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우리 잊지 마세요. 금잔디의 꽃말은 온화래요. 온화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